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결과가 기대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결과로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청약 양극화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빌라의 평균 매매가 격차가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으로 빌라는 3.8채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 뉴타운의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은 기름 5구역에 공동주택 808가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동작구 노량진 2구역에도 2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중꺾마 이 세 글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꺾마가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 중꺾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투자하다 보면 정말 중간중간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흔들리실 때마다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며칠 날씨가 꽤 많이 춥더니 오늘은 좀 포근한 날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포근한 날씨가 어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둔촌주공 단지의 분양 성적이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둔촌주공하면 강동구에 뭐 10,000세대가 넘는 참 올림픽공원도 가까이 있고 9호선, 5호선이 또 더블역세권으로 있는 참 입지가 좋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성적이 저조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둔촌주공 단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서울시장을 대표하는 분양단지로서 앞으로의 서울시장을 좀 시사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분양단지들이 잘 될 것 같았던 단지들이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서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뭐 둔촌주공도 이런데 그 외의 단지들마저도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서울도 지금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또 이런 분양시장 또 실수요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완화에 대한 흐름이 생각보다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알아두시고 지금 현재 둔촌주공 분양의 분위기를 읽고 가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오늘 연락 주시면 속 시원하게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청약 결과를 좀 눈여겨서 기다려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반영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더 완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좀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언제나 발빠르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바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서울시가 2014년부터 적용해온 35층 이 층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층수 규제가 폐지가 됨으로써 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내용을 오늘은 조범식 대표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11월 30일 날 서울시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도시기본계획 내용 속에 서울의 충수 제한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35층 일괄적인 충수 제한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서울 안에서도 35층 이상의 고층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규제가 풀렸으니까 서울 전체 모든 지역들이 다 이제는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2040을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충수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좀 유연적으로 적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고층이 필요한 지역은 50층까지 그 이상까지도 고층으로 허용을 해줄 거고 그러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5층보다 더 저층인 지역으로 허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고층으로 갈 수 있는 지역과 저층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로 이제는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고층이 될 수 있는 부동산들,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를 미리미리 지금 시점에서 선별을 해두신다면 추후에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실 때 하나의 정보로서 또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간은 그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층으로 지어지는 지역들, 개발지들을 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시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별 평균 가격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6층, 10층 미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9억대 중반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층에서 20층 사이는 12억대 정도로 시세를 하고 있고 21층에서 30층까지는 13억대 정도의 시세를 지금 평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30층 이상으로 넘어가는 초고층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23억을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30층을 기준으로 30층 미만하고 30층 이상의 가격 차이가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저층으로 지어지는 주택지보다는 이런 고층으로 지어지는 주택지가 아무래도 이런 저층 주택들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고 그만큼 미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미래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고층으로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4가지의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고층과 저층으로 나누겠다. 자, 층수 기준은 앞으로 4가지 기준. 첫 번째로는 바로 중심지 내에 고밀복합 개발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35층 이상의 고층으로 허용을 해주겠다. 두 번째로는 고밀주거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의 개발이 진행된다면 고층으로 지어지게끔 해주겠다.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등 적용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역사 문화자원 지역이 있는 지역들의 층수 규제를 풀어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4가지의 기준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조목조목 좀 따져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중심지 같은 경우가 지금 중심지 같은 경우는 고밀복합 개발을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고층으로 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집만 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상업시설, 편의시설, 또 업무시설과 함께 주택과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은 고층으로 열어주겠다. 근데 서울 전체 지역이 아니고 바로 중심지만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심지 하면 어디입니까? 강남이나 여의도나 도심 같은 지역을 먼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맞긴 하지만 이미 도시기본계획상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지, 지구 중심지, 광역 중심지, 도심지 해가지고 총
75곳의 중심지를 이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고밀복합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이 75개 지역 외 지역은 비중심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고밀복합을 하더라도 고층으로 열리기는 어렵다. 즉, 이 지도상에서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 내에서만 고밀복합을 했을 때 고층으로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지 체계에서 앞으로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이 75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미리미리 좀 판단해 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바로 고밀 주거 지역에 고층으로 지으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고밀 주거 지역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서울의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역세권입니다. 자, 그만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을 선호하고 또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현재 역이 309개의 역이 있습니다. 이 309개의 역이 모두 다 그러면 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역세권 내에서도 1차 역세권, 우리가 초역세권이라고 그러죠. 250m 이내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2차 역세권이 500m 이내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 안에서 앞으로 이런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종상향이 돼서 개발이 되는 그런 개발 사업지들 같은 경우에는 고층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 중에 이 고층으로 종상향이 되면서 개발되는 개발 사업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로 공공에서 진행되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진행되는 건데, 실제로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은 상업지 또 일반 상업지까지 종상향이 가능하고, 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현재 공공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는 사업은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은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이 되지만 최근에 이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이 250m를 100m를 더 늘려서 지금 현재 350m까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 전세 주택으로 개발되는 그런 사업지들은 용적률 적게는 500%, 많게는 700%까지 적용을 받으면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 이 용적률을 다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층수를 더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 내에서 앞으로 고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은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개발되는 그런 지역들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등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중심지도 아니고 중심지의 복합개발지도 아니고 또 역세권도 아닌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즉 고층으로 허용을 해줄 곳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지역으로도 나누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일반 주거 지역에 관심이 많지만 이 지역 내에서 판별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 높게 그래도 고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어디냐?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대치동에 있는 미도 아파트가 이번에 50층으로 선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미도 아파트가 같은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층으로 허용이 됐는데 어떻게 미도 아파트는 50층이 됐지? 자,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 미도 아파트는 지금 현재 양재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상 통해서 녹지를 좀 조성해줘야 된다라는 계획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천 끼고 있다 보니까 미도 아파트 부지 중에서 폭 한 10m 정도 되는 지역을 지금 현재 녹지로 이미 계획하고 보존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실은 그러면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데 짓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더 줄어든 거죠. 녹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는 지역들 쉽게 말하면 좀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0층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도 아파트가 이런 녹지를 나눠주면서 결국엔 50층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자면 일반 주거 지역은 이제 이런 기부 체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고층으로 갈 것이고 그러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고층 이 허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될 것으로 보다 보니까 각 단지별 또 개발지별 이 특수한 환경 이런 기부 체납의 환경을 꼭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충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충수 규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도심권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자연, 역사, 문화 시설들, 이런 문화재들이 있던 지역이 있잖아요. 고궁이라든지 또 남산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충수가 아니고 더 낮은 충수로 규제가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쉽게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자, 그만큼 낙후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지역들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도심권에 우리가 세운상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심에 녹지축을 나와서 남산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축을 만들고 실제로 단지 사이에도 녹지축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만큼 높게 밀도가 높아지니까 높게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정묘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높이가 굉장히 낮은 층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산까지 정묘에서 남산까지 이 거리를 보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도 충수를 조금씩 더 100m에서 90m에서 110m까지 열어줬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추가 완화를 할 때는 제한 없이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끔 완전히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도심권에 있는 이런 충수 규제가 있던 지역들도 이제는 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고층이 될 수 있는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으로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지역들을 찾는다. 굉장히 어렵겠죠. 또 이 안에서도 확률이 높은 지역들. 예를 들자면 중심지에 또 중심지에 복합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역세권 고밀 개발이 같이 되는 지역이라면 더더욱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지역들을 잘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이번 세미나 때 콕콕 어떤 지역들이 고밀 개발이 되고 또 고층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좀 준비해서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거나 미리 알아두고 싶은 분들은 지금 연락 주셔서 세미나 신청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강의 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에 여러 가지 좀 개발을 맡고 있었던 35층 규제가 풀리면서 어느 지역이 이 수혜를 받을 건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일러드렸는데요. 그 지역에 맞는 투자 방법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도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방송 시간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아파트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예, 그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에 네,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23평형 보고 있어요. 네. 예, 거주 및 그 투자로 요거 사도 괜찮을지 지금 금매로 6억 7천 정도 있는 게 있는데 네. 요즘 타이밍이 좀 괜찮을지 주택은 현재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무주택 상황에서 네.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건데 투자 가치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지금 시기가 괜찮은지 얼마 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성남 중원의 이편한 세상 그랑매종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지금 뭐 시장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근해도 새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되는데 생각보다 좀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죠? 네네. 아마 매수를 하게 되면 대출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출 받아야죠. 예. 그래서 고민이신 거예요. 금리도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 맞죠. 그럼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이제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해 있는 단대 오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됐죠. 네네. 대략 한 5,3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중원구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최근에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고민하는 거예요. 규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근데 실제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좀 이 시장에서는 이점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입주 물량이 올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그 그랑매종 말고도요. 바로 밑에 쪽에 보면은 여기에 하늘채 랜더스원이라는 아파트가 입주가 됐거든요. 네네. 여기도 한 2,000세대가 좀 넘는 단지가 입주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입주 물량이 올해만 입주 물량이 한 7,000세대가 넘는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은 이 중원구 일대 연간 필요한 적정 수요량은 1,000세대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0명밖에 없는데 실제 지금 올 한 해만 7배가 많은 주택 물량이 입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매물들도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000세대급 정도 되는 그랑매종에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이 전세가 지금 1,000건이 넘고 월세가 5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500건의 전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이 전월세들이 좀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세 번째로는 뭡니까? 금리잖아요, 금리. 네. 그러니까 금리가 있다 보니까 규제가 해제가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여기 대출받아서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직 그렇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네네. 금리가 또 내년 3, 4월까지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네네. 지금 현재 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늘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물량이 지금 이제 전세 대출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자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도 지금 많이 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세만 좀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월세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도 지금 현재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월세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고 실제로 이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가 한 3개월 먼저 입주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한 2,000세대가 조금 넘는 단지인데 지금도 한 200세대 정도의 전세 물량이 남아 있어요. 대략 한 9%에서 10% 정도 전세 물량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금빛 그랑매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5%에서 28% 정도의 물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물량이 소화가 될 때까지는 전세가 약세를 피고 더 전세가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시세가 지금 현재 분위기 여기 맞은편에 있는 밑에 있는 랜더스원이나 또 산성역에 있는 푸르지오나 이런 단지들과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 몇 평대 좀 보셨습니까? 23평형 보고 있거든요. 23평일 때면 대략 8억대 내외에 지금 시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금매물 얼마에 나왔다고 그랬죠? 6억 후반이에요. 6억 7천. 6억 7천이니까 시세에 비해서는 좀 더 굉장히 낮은 한 1억 3천 정도 저렴한 금액의 금매가 나온 건 맞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인데다가 지금 현재 입주가 집중되면서 전세 물량이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가 조금 더 다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시세가 조금 더 다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세가 좀 다운되면 여기에 맞는 또 금매물들이 더 다운돼서 나올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그때 아마 정부에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올 겁니다. 대출에 대한 네네. 부분도 그렇고 주택 네네.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렇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수월해지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나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라. 그리고 이제 그 3월 이후에 좀 환경이 바뀌고 대책들이 나와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좀 낮은 금액대의 금매들이 나올 때 그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니까 조금 더 네, 기다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금매가 나와서 약간 고민하셨던 거지만 내년 3, 4월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때 금매를 다시 한번 노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도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저 인천의 연수구 송도동에요. 네, 송도 에듀폴의 푸르지오 34평 거주 중인데 네.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 중이신 집인데 딱히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고민되시는 거죠? 예, 예. 네. 인천의 송도 에듀폴의 푸르지오 34평형 향후 전망 어떨지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요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지금 맨 처음에 16년도에 분양받아서 아 분양 받으셨어요? 예, 거주 예. 중에 있습니다. 그 한참 좀 가격대가 좀 한참 오르다 최근에 조금 가격이 좀 눌렸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분양 받으셨을 때보다는 시세차익이 좀 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올랐죠.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얘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예. 또 회복이 된다라면 언제쯤 회복이 될까? 예. 자,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는 이제 테크노파크역하고 지식정보 단지역이죠. 인천 예, 예. 지하철 1호선. 이 예. 송도 내에 있는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에듀폴의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실은 작년 한 해를 보자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인천이. 예. 근데 올 한 해만 보자면 가격이 가장 또 극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인천이 지금 이번에 규제 지역이 풀리긴 했지만은 실제로 공급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인천에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실제로 8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인천의 연간 필요 공급량 수요량은 15,000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이 8만 가구가 2년간 입주 물량입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봤을 때 대략 3만 가구가 입주가 돼야 딱 괜찮은 지역인데 예. 5만 가구가 더 입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 정도의 금리가 좀 조정이 되고 또 규제가 또 지금보다 더 혜택이 많아지고 해서 내년 하반기 내지는 내후년 상반기 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고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더라도 인천은 약간 좀 더딜 것 같아요. 이유가 바로 이 공급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시점 때까지는 좀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다른 지역, 서울이나 서울 외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인천이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타이밍이 좀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인천 뭐 검단이라든지 또 서구 쪽 이쪽에 보면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예. 예, 거기 가격들이 지금 뭐 과거에 뭐 신규 아파트를 8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5억대, 4억대, 뭐 지금 5억대, 6억대까지도 좀 빠진 상황이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만큼 싸졌기 때문에 또 수요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요 시기가 언제냐? 지금 현재 규제가 풀려서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실수요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자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움직여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많이 빠져서 조금 더 소액으로 더 갈 수 있네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이런 투자 소유자들, 다주택자들이 유입되면서 거래가 또 회복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자 소유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천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인천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인천 내에 매수하시는 분들 외에 투자 소유자들이 들어오려면 외지인 분들이 매수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인천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기권 일대 내지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넘어와서 매수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아직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천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이 규제가 풀릴 때까지는 경기도 일대에서의 이 다주택 수요, 투자 수요자들도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년 2월이나 3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서울대 이 규제 지역에서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넘으면 조금씩 거래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이제 지금 쌓여 있는 입주 물량들이 하나씩 소화되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이 좀 길더라도 그때 소화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뭐 GTX 소재도 있지만은 실은 여기가 인천에서는 강남이잖아요. 그죠? 예.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연수구 일대에 있는 이 송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4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 되는 전세가율 정도가 돼야 평균인데, 그럼 전세가 올라주던가 아니면 매매가가 조금 더 조정이 되던가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전세가 오르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지금보다도 시세가 조금 더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미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좀 누리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죠? 예. 가격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거주하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회복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거주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저는 그래도 나중에 반등의 시기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GTX 호재가 본격화되는 시기 때는 다시 그래도 반등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버티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멀리 바라봤을 때는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오프닝할 때 말씀드렸던 그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보유해 보세요.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중구 만리동 2가 네, 서울역 센트럴 사이 34평 거주 중이고, 네.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해서. 네, 오늘은 거주 중인 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아파트가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34평형인데 살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향후 전망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서울역 센트럴자이 몇 평입니까? 34평입니다. 네, 34평형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이 서울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왜 팔려고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매도 강남이나 잠실로 갈아탈까 생각 중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도 이 서울역 개발 호재도 있고 주변은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나쁜 지역은 아닌데, 그 좀 잠실이나 강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거주 중인데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안 오르는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 때 오르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왜 그러냐? 지금 서울역 센트럴자이 언제 사셨어요? 2019년에 매수했습니다. 19년도에. 네. 그러면 매수가가 얼마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4억이요. 14억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지금 18억에서 19억대 정도 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실제 뭐 보면은 한 4억 정도밖에는 가격이 뛰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시기 때 내가 좀 다른 데 샀으면은 그래도 내가 뭐 4억이 아니라 5억씩 6억씩 뛰는데도 또 10억씩 뛰는 데도 많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내가 좀 안 오른 거 산지 않았나 이렇게 좀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입주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원래 이 입주 시기 때 얘들 가격은 8억 정도 했습니다. 아, 8억 정도. 8억에서 네. 이제 한 14억으로 뛰었다가 14억에서 18억으로 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가격이 좀 붙었을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격이 안 올랐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게 가격이 오른 부동산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뭐 잠실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한꺼번에 막 7억씩, 뭐 8억씩 이렇게 가격이 크게 빠졌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가격이 빠졌느냐? 가격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평균적으로 지금 다 2, 3억씩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트럴자이는 여전히 18억, 19억대 이 과거의 정고점 시세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주변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있잖아요. 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원래는 19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시세를 하던 단지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가격이 빠져가지고 지금 17억에서 18억대 시세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한 2억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 지역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이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대를 지금 현재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2억이 빠져야 될 단지가 안 빠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2억이 올랐다라는 효과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어떤 거냐? 바로 이 서울역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여기도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서울의 이 북부 역세권에 앞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데 실은 이 북부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어떤 분위기로 바뀌냐? 여기를 비교할 때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처럼 강북의 코엑스가 들어서는 지역이 서울역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삼성동에 있는 지역의 코엑스는 컨벤션 센터, 호텔, 백화점, 그리고 트레이드 센터 같은 업무용 빌딩, 또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북부 역세권도 앞으로 똑같이 삼성동에 있는 그런 요소들, 뭐 컨벤션, 호텔, 백화점, 쇼핑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GTX 노선도 2개 노선에 또 앞으로 10개 이상의 교통이 이 지하철이 환승이 되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삼성동만큼 앞으로 서울역 역세권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 지역에 저층 주거지로 있던 지역들 옆에 보면은 중림동이라든지 또 이 마포 공덕 쪽이라든지 또 서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이런 지역들 저층 주거지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또 신통계획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여기가 살기도 좋고 입지도 좋아지면서 주변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지들이 시장이 더 좋아지고 이런 호재들이 지금 북부 역세권은 본격적으로 지금 터 닦기는 끝났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이고 또 GTX가 개통이 되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움직이고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는 단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빠질 때 자기 가치를 지켜줄 수 있고 또 시장이 좋아지면 지금보다도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단지라면 내가 조금 비록 약간 좀 가격이 올랐을 때 사긴 했지만 지금 시세보다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안전한 그런 단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단지로 갈아타기 하시기보다는 이 단지를 좀 보유하시는 게 제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보유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참고로 지금 삼성역 역세권에 지금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확정이 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삼성동 일대 있는 아파트들 17년 차 된 아파트가 지금 뭐 여기는 새 아파트잖아요. 17년 차 된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25억이 넘고 있어요, 시세가. 그것도 빠진 금액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여기도 신규 아파트에 이런 개발이 진행되면 충분히 20억대를 넘어서 그 이상의 시세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안 떨어지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굳이 갈아타게 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편한 마음으로 갈아타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가격 방어력까지 갖추고 있는 좋은 아파트다.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미래 계획하시는데 다시 한번 반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서초구 우면동인 서초힐스 33평 이거 네. 2012년도에 분양받아서 거주 중인데 네. 이거 매도해야 될지 가져가도 될지 전 1주택자고요. 네. 그런 고민돼서 예. 알겠습니다. 또 거주 중인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데 이 서초구에 네. 위치한 우면 서초힐스 아파트 33평형 10년 정도 분양받을 때부터 쭉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좀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좀 살아도 될 만한 아파트인지 투자 가치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외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구의 이 서초구죠, 서초구. 네, 이제 네.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 아마 분양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시세 차익도 굉장히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좀 매도를 해볼까 하는 고민은 주변 지역이 좀 가격이 빠지니까 그런 지역에 좀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제는 더 오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건지 어느 쪽이십니까? 아, 전 앞으로 후재가 좀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 근데 더 오르기가 힘들 것 같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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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거주하는 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교통은 조금 불편한데 예, 그 근처에 산책할 곳도 많고 예,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살기는 만족하는 편이에요. 예, 살기는 만족하는데 예, 이제 분양가 대비 많이 뛰었고, 그죠? 예, 예, 예. 네.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얘가 이제 서초 힐스가 옛날에는 이제 택지 지구였죠. 보금자리 택지 네, 이제 네. 공급이 됐는데, 네. 자 그때 이후에 이제 신분당선이 그래도 어찌 됐든 개통이 되면서 교통도 좀 해소가 됐고, 그죠? 최근에 또 이제 양재 시민의숲역 여기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양재 R&CD 개발, 그러니까 연구 개발, 이 대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 그런 대기업들이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여기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이제 가장 외곽 지역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인 건 맞습니다만은 분양가가 한 3, 4억대 정도 했던 게 지금 17억, 18억대까지 뛰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는 이 호재가 다 왔으니까 이제 더 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뭐 어떤 거냐? 이 맞은편에 여기가 이제 택지지구가 지금 현재 여기가 공공택지지구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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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편의기반 시설들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형 마트라든지 또 상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럼 서초힐스가 참 아쉬운 게 그런 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은편에 이게 들어서면서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또한 바로 여기 과천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로 같이 발표가 됐죠. 과천 이제 3기 신도시. 실은 이제 신도시급으로 보기에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한 51만 평 정도 되는데 최소한 150만 평 이상은 돼야 그래도 우리가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그러고 300만 평을 넘어야 이제 우리가 신도시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발표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신도시 택지지구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데 이 과천에 있는 신도시의 핵심은 이 안에 자정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정용지. 자정용지는 뭐냐? 업무타운이나 이런 일자리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어지는 그런 땅들이 확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라면 이 3기 신도시, 과천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47% 정도 되고요. 밑에 쪽에 보면은 우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있죠?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1.5배 정도나 더 큰 면적이에요. 그만큼 업무타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아파트 공급이 7,000세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땅은 다 일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일자리가 앞으로 들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도 들어서지만 일자리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과천이 지금 현재 다 20억이 넘잖아요. 새 아파트가.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죠. 조금 더 내려가서 평촌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강남에 있는 우면지구 쪽으로 좀 빠질 건지 이런 고민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지리적으로는 우면동이 더 가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우면동 쪽으로 유입되는 수요도 또 굉장히 많을 거고 또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입지, 편의기반 시설도 좋아지고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서 가격대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제 좀 오래 사셨고, 그죠? 네. 시세 차익도 좀 내가 좀 더 다른 데로 갈아타서 차익 실현도 좀 하고 조금 더 지금 가격이 빠졌을 때 좀 저렴하게 사서 가격을 좀 더 높은 금액대에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가치를 보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시다라면은 저는 저기 수서역 있죠? 네. 예, 수서역 역세권 지역에 보면 지금 좀 허름한 단지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삼익 아파트인지 이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 단지들이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단지들이 또 요 수서 역세권 개발에 또 GTX도 들어서고 또 교통도 좋아지면서 살기도 좋아지는데 아파트로 새로 바뀌는 이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미래를 보시고 간다라면 비록 좀 헌 아파트긴 하지만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좀 거래가 좀 될 수 있을 때 무슨 지금 내놓으셔도 거래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내년 한 중순 정도에나 이제 거래가 조금씩 살 때 그때 팔고 수서역 역세권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네. 근데 그때 가서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거주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 왜? 주변 지역에 호재가 있어서 지금보다도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좀 장기적으로 둘 다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일단은 내년 중순까지 좀 지켜보셨다가 거래가 좀 활발하게 돼서 내게 잘 팔린다. 그러면 수서역 쪽으로 가시고요. 네. 그게 잘 안 돼서 타이밍 놓쳐가지고 시세가 좀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거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그냥 거주하셔도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미래 가치를 또 키우고 싶다 하신다면 수서 역세권으로 갈아타기 생각해보자. 이렇게 두 개 안 드렸으니까요. 잘 현명한 판단, 투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뒷번호 2987 쓰신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상계동의 임광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질문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 하면은 바로 노도강 지역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 노도강 지역 중에서도 노원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그중에서도 이런 대표적인 3개 인광 아파트도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보다는 항상 타이밍을 가장 그래도 금리가 높은 시점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규제가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금천구라든지 또 은평구라든지 또 노도강 이런 금강구 노도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때 규제가 확실하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규제가 좀 풀렸을 때 그때 좀 매수 타임을 잡으시고요. 저는 그 시기 때 인광 아파트보다는 주변 지역의 주공 단지들도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조금 더 재건축에 유리한 단지들 위주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공 7단지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시기적으로는 지금 조금은 이르다 상반기로 좀 미뤄주셨고 그리고 그때 가서도 보셨던 아파트와 함께 비교할 아파트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저희와 한번 전화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좀 막막한 분들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전망 무료 세미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 주세요. 02-2638-3972번 무료로 계속 열어둘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